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예, 오늘은 도벽,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들 이제 도벽도 중독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 것 같습니다. 도벽도 정말 중독이 된다. 습관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중독이 될 수 있다. 이 정도까지 어느 정도 사회적인 이해가 지금은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도벽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 중독에 대한 기본적인 분류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막 이게 학술적으로 준비한 건 아니지만 여러 중독에 대한 책들을 보고 또 영어 공부들을 했을 때 중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물질 중독, 예를 들어 알코올, 마약 과 같은 이제 물질 중독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행위 중독, 예를 들어 도박 또는 성중독 또는 요런 것들 이렇게 도박이나 뭐 성중독이나 또 뭐 음식도 이제 그런 어떤 행위 중독, 게임 중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가 행위 중독에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느 게 더 힘들다, 어느 게 더 힘드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실 둘 다 힘들고 각각의 어떤 힘든 부분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공통점은 똑같은 가운데서 이제 힘든 부분들이 다른데 요런 어느 정도 행위 중독과 또 물질 중독에 대해서 알려져 있는 것들 이외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그 중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이 이제 중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하는 겁니다. 흔히 습관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파괴적이고 자신의 삶을 갉아먹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는 거, 사실 이게 중독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짓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잘 캐치를 못하죠. 예를 들어 분노나 원한, 폭력, 폭언 이런 것도 중독이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 이제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 뭐 자기 연민, 자기 비하, 자기 자책 이런 것들도 이제 중독이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도벽이 그렇습니다. 도벽도 분명히 이게 중독이 되는 행위 중독에 포함되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독의 여러 이 공통점들에서 있는데 그 중독의 공통점들의 이 도벽에 대한 도벽 중독도 이 공통점에 이제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중독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자기의 어떤 감정적인 불안함, 스트레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이거를 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해소하려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데 이제 이 도벽 중독도 그렇다는 거죠. 자기가 뭐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이제 그렇게 해도 그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중독의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자기가 이걸 하는 행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끊고 싶어도 끊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계속해서 자기가 훔치고 또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가고 다시 나왔는데 또 훔치고 또 감옥에 가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자기의 삶이 점점 이제 잠식되고 어려워지는데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심각성도 인지하는데 자기가 끊지를 못하는 경우가 또 이 중독의 공통점에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습관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가 끊고 싶지만 끊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뭐 어떤 경우든 끊어지지 않으니까 다 이제 중독에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중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액팅 아웃, 그러니까 재발을 하고 나서 행위를 하고 나서 이제 굉장한 수치심 가운데 휩싸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이 도벽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훔쳤을까?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결단이 없고 의지가 없는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비하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또 이로 인해서 두려움이 많아지고 또 핵기침으로 인한 수치심들이 많아지는 그런 어떤 중독 이후의 후폭풍들이 거기에 따라온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결과들 속에서 이제 중독이 점점 더 이제 사이클 가운데 걸리는 거죠. 그래서
끊어야지 하다가 끊지 못하고 재발하고 또 수치심에 빠지게 되고 우울해하고 두려워하고 죄책감을 갖고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다가 또 어떤 사건이나 외부의 상황들을 핑계로 다시 또 도벽을 행하고 또 다시 자책하고 더 결단을 해보지만 안 되고 이것이 계속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가서 결국 바닥을 치게 돼서 결국 법적인 문제가 걸리게 되거나 아니면 주변의 지인들이 알게 되거나 아니면 뭐 또 자기를 상해를 입히게 되는 이렇게 되는 일들까지 가게 되는 게 이 도벽 중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중독이 그렇습니다. 모든 행위들이 그렇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은 알코올에 문제가 있지만, 그러니까 술을 자주 먹고 주사도 있지만 사실 그것을 먹고 싶지 않을 때 이렇게 끊게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 중독이라고 하진 않죠. 자기의 의지로 끊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어느 정도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술에 대해서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이제 끊지 못하고 또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다시 마시고 났을 때 이제 한동안 끊는 듯 보이지만 어느 순간 다시 마시니까 다시 그 패턴이 이제 지속되어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그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중독에 있어서 이제 모두 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중독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냥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도벽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실수로 아니면 충동으로 이제 젊은 날의 호기로 이제 여러 번, 뭐 한두 번, 여러 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한때의 것으로 이렇게 멈추고 마치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제 그것이 주기적으로 또는 비주기적으로 간헐적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고 싶지만 끊어지지가 않고 또 죄책감을 느끼고 나중에 이제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는 일들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도벽 중독에 대해서 제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이제 이 도벽에 중독된 몇몇의 사람들을 이제 만난 적이 있어요. 이제 제 예전에 후원자가 이제 도벽에 문제가 있어서 뭐 훔치고 이랬던 후원자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는 사람들 중에도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분노가 중독이다라는 걸 제가 확신하게 된 게 사실 분노 문제를 가진 사람을 옆에서 제가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이거는 정말 중독과 정말 유사하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확신하게 된 거는 이게 가까이서 보면서거든요. 근데 이제 이 도벽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보니까 이게 정말 중독이랑 패턴이 똑같고 이게 정말 중독이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만이 아니라 제 심증적으로 정말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똑같더라고요. 점점 처음에 물건 훔치고 그리고 자책하고 또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다가 또 다시 재발하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거짓말이 늘어가고 또 비열해지고 또 그러다 결국 법적인 문제들이 생기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리고 다시 이제 회복이 되고 막 회복이 되는 듯 보이다가 다시 넘어지고 이것을 계속해서 이제 반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요렇게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이제 그 문제를 좀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이 도벽의 문제가 사실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도벽이 어떤 거랑 좀 같냐면 그 성이나 아니면 도박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음식 중독 같은 경우 좀 볼까요? 음식 중독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다 그래서 사실 막 이렇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잖아요. 뭐 범법자 취급을 하진 않잖아요. 또 술을 먹는 사람이 이렇게 술을 뭐 많이 마셔서 이렇게 막 깽판 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 물론 문제를 있다고 하지만 그것에 있어서 뭐 이렇게 한두 번 한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사실 문제라고 잘 인식을 못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알코올 중독자와 비알코올 중독자를 구분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사회적으로 용납하는 그 분위기잖아요. 그냥 술을 많이 먹는 사람, 주사가 심한 사람 정도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성이나 아니면 또 그 마약이나
뭐 도박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뭐 한두 번만 해도, 한두 번만 좀 잘못된 길로 이렇게 해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잖아요. 그처럼 도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벽도 사회적으로 좀 지탄을 받는 거잖아요. 한 번만 해도 지탄을 받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그 옷가게에 가서 옷을 훔쳤다, 아니면 뭐 남의 돈을 훔쳤다, 지갑을 훔쳤다, 학용품 훔쳤다,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사실 그 자체 한 번만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 사회적인 지탄을 받기 때문에 더 꽁꽁 싸매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 중독들별로 이렇게 좀 특징들이 좀 다른데, 알코올이나 음식과는 다르게 요거는 한 번만으로도 굉장히 사회적인 지탄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생기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숨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도벽 중독자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겉으로 드러내고지 못하고 병이라고 인정하지도 못하고 사회적으로 병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식이 공유되지 못하는 상태고, 또 이것에 대해서 드러내지도 못하는 상태고, 가장 결정적인 거는 이 도벽 문제로 인해서 모임을 갖는 그런 회복에 대한 모임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벽은 한번 중독이 되면 어떤 중독이든 점점 사이클이 이렇게 깊어질 확률이 높은데, 가장 중요한 중독이라고 인정해야 되는 그런 단계들을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사회적으로 그런 인식들이 없으니까 그런 인정을 하기가 어렵고, 또 중독에서 회복되기 위해서 자신의 문제들, 이렇게 같은 문제를 공유한 사람끼리 만나고 또 같이 그것들을 이렇게 마음들 나눠야 될, 자기 속 얘기들을 하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사실 모임도 없을 뿐더러 그런 사람들이 모이기도 힘들고, 그리고 자기의 속 얘기에 자기의 그런 겉과 속이 다 같아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정직함의 시간들을 갖기도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벽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아마도 굉장히 많을 거고, 고통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도벽이라는 부분을, 또 하나는 도벽이라는 부분을 그러면 병이나 중독으로 이해하고 도우려는 사람들이 있느냐 라고 봤을 때, 물론 상담가들 분들 중에 많이 있겠죠. 근데 사실 미국에서는 제가 이제 여러 경험을 해봤을 때 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중독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꽤 많이 공유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병원 같은 것도 있고, 성중독 치료 센터도 있고, 또 성중독 치료를 위한 모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이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이나 아니면 그 타이거 우즈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성에 중독이 됐을 때 이제 그런 성중독 치료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상담을 받고, 또 실제 이제 뉴스 같은 헐리우드 배우들 같은 사람들이 성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이렇게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이렇게 종종 뉴스 기사에서 보거든요. 성중독에 대해서 인식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 성중독에 대해서 사실 제가 상담가들을 그래도 꽤 만났고, 그리고 정신과 의사들도 이렇게 만났는데, 성에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실 그렇게 많이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그런 성중독자들도 여러 정신과 의사들이나 상담가들을 만나는데, 그들 중에 이 성중독에 대해서 성도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심지어 저도 예전에 뭐 어쨌든 술을 먹으면 제가 문제를 일으켜서 저는 이제 술을 먹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면, 같은 알코올 중독자 문제를 가진 저와 같은 종족의 사람들도 사실 알코올에서는 중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에 대해서나 그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중독이 될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알코올에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이 성에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을 가지고 막 쓰레기다 이렇게 비난하는 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저는 그런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서 오해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논지는 뭐냐면, 여러 이 성에 있어서 미국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도벽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도벽이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미국에서도 인정받고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있는 성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벽이 중독으로서 인식되고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심지어 상담가나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여기서 병으로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외국에서 보니까, 외국은 여러 이렇게 그 경험담들을 나누거든요. 중독에서 회복된 사람들이 그때 같은 중독자들이나 아니면 자신이 중독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보는 사람들, 살펴보기 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경험담을 나눠서 그 사람들이 중독인지를 확인하게 하고 이렇게 돕는 작업들을 이렇게 경험담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고 들었는데, 스피커를 통해서 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또 하나의 스피커 모임은 뭐가 있냐면, 상담가들 또는 의사 선생님들 또는 어떤 그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경험담을 나눈다고 들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이런 사회적인 인식들을 확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아래에 여러 도움받고 있는 사람이 뭐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수천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성도 중독이 될 수 있다, 음식도 중독이 될 수 있다, 게임도 중독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시켜주는 작업들을 이제 확산시키고 있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봤을 때 이제 아마도 이 도벽도 그런 시간들이 많이 거쳐야 될 거고, 아마도 한두 명의 그 도벽에서 회복되는 어떠한 통로든, 뭐 그분들이 어쨌든 프로그램을 밟든, 또 뭐 외국에 있는 뭐 어떤 프로그램을 밟든, 뭐 사람들 만나든, 아니면 같은 다른 중독자 모임에 가서 회복을 하든,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회복을 해나간 몇몇의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에도 그런 모임들이 생기고, 또 그런 데 있어서 이제 어떤 사회적인 그 공감대들을 이렇게 확산시켜야 되는 그런 분명한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이 영상은 제가 이런 영상도 사실 그런 부분의 일환이죠. 그러니까 도벽도 중독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알려드리는 부분도 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기가 이 도벽의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이 혼자서 신음하고 있을 터인데, 또 이것이 중독이고 또 병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치료의 과정이 필요한 거지, 당신의 어떤 윤리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거만은 아니라는 거, 그런 건 아니라는 거를 좀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힘을 일어나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회복에 있어서 이제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이제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랑 꾸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 또 하나는 혼자는 절대 회복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커뮤니티 가운데서 회복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들 또 카페나 아니면 홈페이지, 링크되어 있는 홈페이지 통해서 함께 활동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생각이 든 거는, 이제 영상을 통해서 멘토링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제 영상을 통해서 멘토링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말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정말 어찌할 줄을 몰라서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위로를 얻고 해결책과 또 이후의 회복의 과정들을 계속해서 밟아 나가길 바랍니다. 오늘도 골반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회복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